복수함수론 원 5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5장에 있는 이 어널리틱 펑션, 아직 저희가 어널리틱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수함수의 어떤 다양한 해석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우선은 복수 함수가 연속이다, 어떤 fz라는 복수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실수부랑 허수부가 전부 다 연속이면,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로서 연속이면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x랑 vx가 전부 다 어떤 점에서 연속이면 그 복수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복수 함수의 연속성은 우리가 이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연속했으니까 미분 가능성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복수함수 f가 어떤 한 점 z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미분 계수가 잘 존재하면은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h가 여전히 복소수다. 그래서 h가 이런 2차원 평면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수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실함수, 실수일 때에는 어떤 한 점으로 오는 데 있어서 왼쪽 오른쪽밖에 없어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졌는데, 이제는 2차원이 됐으니까 오는 방향을 따지기에는 방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이제 극한, 이변수 함수에서의 극한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에는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으면은 부등식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만약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으면 경로를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실함수에서, 실변수 함수에서 성립하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뭐 사칙 연산도 잘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 복수 함수들을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잘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잠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fz는 z제곱 같은 애는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다. 에서만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만이라는 단어 이 조사 자체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z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z가 0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 z라고 쓴 실수부, 얘는 미분 가능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nowhere differentiable이라고 부릅니다. 미분 가능한 점, 모든 복소수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미분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어도 충분 조건 같은 걸 알고 싶어요.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을 알면은 제일 좋긴 하겠지만 충분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았고, 필요 조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얘가 미분 가능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편도 함수들이 존재한다. 편도 함수들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코시리만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UV에 관해서. 두 번째로 이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이 필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저희가 또 저번 시간에 예제로 또 이거 말고 z바도 봤었죠. 만약 GZ라고 이름을 붙이면 GZ는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복소수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코시리만 방정식을 확인함으로써 더 쉽게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미분 가능,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게 뭐냐, 만약에 미분 가능하면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아는 게 이거고,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미분 가능할 거냐. 그래서 우선은 코시리만 방정식이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혹시 코시리만 방정식이 충분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은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계산 한번 해보면 우선은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시킨다는 거 보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코시리만 방정식을 원점에서 만족시키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는 원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데, 이 편도함수들, 이 함수값, 편도함수의 값 같은 거 계산할 때 진짜 미분하고 대입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진짜 극한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h가 0으로 갈 때 얘는 u에서 x 쪽에 대한 변화만 있는 거니까, 또 원점이니까 0 플러스 h, 0 빼기 u 0,0 요거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원점에서는 값이 전부 다 0이니까 얘는 u h, 0을 h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y 자리에다가 0 들어간 거 다 대입해 보면은, 이제 여기 y가 여기 있으니까 y 자리에다 다 0을 대입하면은 h 플러스 hi가 좀 실수분만 보고 있는 거니까, 요게 ux니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h니까 h분의 h가 돼서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비슷하게 vy도 계산을 해보면 이제 y 쪽으로만 변화를 준 거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얘도 v에 0,h인데 x에다 0 넣고 이제 v 쪽만 보면 이제 오른쪽이죠. 얘만 보면 여전히 얘도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u의 y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h분의 u의 0,h인데 이제는 뒤에 마이너스 y 세제곱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또 계산을 해보면은 네 번째로 vx 계산해보면 v에서 x쪽 계산하면 이제 1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부호가 반대니까 코시리만 방정식 원점에서 잘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이고 싶으니까 어떤 경로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실수축 따라서 원점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 원점에서 미분 가능하냐. 그래서 실수축 따라 원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h가 실수였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원점에서니까 또 실수니까 이제 v 쪽은 다 0인 거죠. 그래서 h제곱 더하기 0의 제곱분의 h 세제곱 마이너스 0의 세제곱 더하기 i의 h제곱 더하기 0의 제곱 h 세제곱 더하기 0의 세제곱 나누기 h니까 어차피 0들 다 없어지면은 h 더하기 ih니까 분자가 얘는 1 플러스 i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뭘 생각을 했건 h가 0으로 가는데 y는 x 따라 한번 원점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h는 이제 k 플러스 ik라고 쓰고 y는 x를 갑자기 왜 떠올리는지가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우선은 가장 먼저 얘가 원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먼저 좀 잘 생각을 해야 증명의 방향성을 잘 정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잘 파악을 했다면 x랑 y가 같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이제 뒷부분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1 플러스 i라고 해서 실수부가 살아 있었는데 y는 x 따라가면은 걔가 없어질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k가 실수인 거. 그러면은 이제 k가 0으로 가는 거죠. k가 0으로 갈 때 k 플러스 ik분의 아까 실수부 없어졌고, 그렇지만 이제 h 자체가 복소수니까 이제 뒤쪽에서 또 실수부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k랑 h랑 x랑 y가 같으니까 k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 그러면은 k 다 날려주면 1 플러스 i분의 i만 남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플러스 i니까 얘네 둘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원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구나. 그래서 원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코시리만 방정식은 만족시키는 게 있으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은 바로 이 미분 가능성을 얘기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해도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얘기해 주는 거는 사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코시리만 방정식 얘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얘 가지고 안 됐는데 여기다가 뭘 더 추가하면은, 조건을 더 주면은 미분 가능해질 수도 있다.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를 더 추가하면 미분 가능해질 수도 있겠구나. 조건을 추가하면 미분 가능해질 수 있다. 아직 모르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i의 코시리만 방정식이랑 미분 가능성이랑 전혀 연관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애초에 뭐 딴 거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두 번째 경우는 아니고 첫 번째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좀 더 추가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긴데 그래서 몇 가지 예제들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었고, 그래서 theorem 5.8에 나와 있는 거는 얘를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좀 좋아하기는 하죠, 그렇죠? 이렇게 좀 심플하게. 아까는 ux는 vy, uy는 마이너스 vx라든지, 아니면은 또 f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y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긴 한데, 이거를 좀 더 심플하게 나타내면은 이렇게 f를 z 바에 대해서 미분한 거, 요거는 z 바에 대해서 미분한 거, 미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미분 가능하면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시킨다라는 거니까 이제 f 프라임 z가 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uv 입장에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vy 빼기 i의 ux,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얘가 fx고 얘가 마이너스 i의 fy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는 f를 z 바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f를 z 바에 대한 편미분. 근데 애초에 f는 x, y에 대한 함수였으니까 이제 연쇄 법칙을, 체인 룰을 잘 적용을 해보면 x에 대한 미분, x를 z 바로 미분, f를 y에 대한 편미분, y를 z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fx, fy 요런 애들이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데는 여기 x를 z 바로 y를 z 바로 편미분한 거. 요게 조금 궁금한데 이제 얘네들을 다시 살펴보면 애초에 z랑 x, y랑 따로 노는 게 아니라 z는 x 플러스 i, y죠, 그렇죠? 그러면은 x 입장에서 나타내 보면 x는 z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z고 y는 2i분의 z 마이너스 z바. 그러면은 x를 z 바로 미분한 게 뭐냐? x를 z 바로 미분한 거는 요 z 앞에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왜냐면 z랑 z 바도 서로 독립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y를 z 바로 미분한 게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2i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i죠, 그렇죠? 아, 그래서 얘네들은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i니까 얘는 2분의 1의 fx 플러스 i의 fy가 됩니다.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이 아까 fx랑 마이너스 i의 fy랑 같은 거였으니까 얘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0.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은 f를 z 바로 편미분한 게 0이다 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z는 z 바 같은 거 우리가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코시리만 방정식 계산해 보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z 바로 나눠서 z 바로 나눴더니 1이다. z 바로 나누는 게 아니라 미분하는 거죠. z 바로 미분을 했더니 1이다.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니까 어떤 점에서도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Theorem 5.9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실변수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한 똑같은 성질인데, F'이 어떤 도메인에서 0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도메인은 오픈 앤 커넥티드입니다. 오픈 앤 커넥티드면 F는 거기서 상수다. 이거 제가 뭐 몇 번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실변수 함수에서 f'x가 0이면 f가 상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얘는 틀리죠, 그렇죠? 왜냐면 fx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에서는 1이고 2에서 3 사이에서는 2면, 그럼 얘는 f' 0인데 상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거의 상수죠, 그렇죠? 조각적으로 상수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래서 f' 0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f가 조각적으로 상수다. 그렇지만 이제 정의역을 우리가 좀 더 제한해서 만약에 커넥티드다라는 얘기를 주면, 커넥티드인 게 주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쪼개질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지금 0,1, 2,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커넥티드가 아니죠. 그렇지만 커넥티드를 주면은 진짜 상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금방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F'이 어떤 도메인에서 0이라는 얘기는 F'을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거나 F'Z가 얘거나 아니면은 Vy 빼기 I U X거나 UI죠. 그래서 얘네가 다 0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수부 허수부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도함수들이 전부 다 0이다. 도함수들이 전부 다 0이다. 그러면 이제 실변수에 대한 얘기니까 U랑 V가 전부 다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소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0이면 그냥 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도메인이 커넥티드라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알 수가 있고, 이제 요런 게 조금 신기한데,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f가 미분 가능한데 실변수래요. 그러니까 원래 f는 복소 함수니까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데, 그러니까 치역이
복소수인데 일반적으로. 근데 치역이 전부 다 실수래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함수죠. 그런 애는 사실 상수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증명을 한번 해보면 fz를 이제 우리가 원래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ux, y, i, v, x, y 이렇게 쓰는데 실변수라 그랬으니까 v가 0이에요. 근데 마침 미분 가능하다라고도 했으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v가 0이죠. 그러니까 v 미분하는 것도 0이죠. 그래서 u도 u를 x로 편미분하나 y로 편미분하나 전부 다 0이면은 u가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애초에 v는 0이었으니까 f도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주기적으로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조건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조건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f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줄어들겠죠. 되게 센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 정도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따름 정리 5.11은 또 비슷하게 f가 만약에 미분 가능했으면 근데 u랑 v나 아니면 뭐 아규먼트가 상수다. 그럼 f도 상수함수가 된다.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전부 다 코시리만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시리만 방정식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만약에 u랑 v나 뭐 아규먼트가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제 u분의 v꼴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상수면 여기 u가 상수거나 v가 상수거나 그럼 이제 나머지도 상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으로부터 바로 f가 상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은 f라는 이제 복소 함수가 있는데 이 좀 더 함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복소 함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복소 함수는 원래 실수부랑 허수부랑 따로 놀아요. 뭐 서로 굳이 연관이 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성질이 있으면 f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어떤 조건이 걸리는 거죠. f가 원래는 뭐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함수가 될 수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런 특별한 조건을 주면 이제 f가 되게 강력한 제한 조건을 가지니까 그러면서 UV에 서로 연관성이 생깁니다. f가 미분 가능하면 U와 V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게 바로 코시리만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UV가 서로 잘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U가 상수면 V도 상수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복소 함수의 성질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름 정리 5.12도 똑같은 얘기인데 F랑 G가 둘 다 미분 가능한 애인데 만약에 실수부가 똑같았다. 그러면은 그 함수 자체는 그냥 상수 차이밖에 나는 되게 차이가 안 나는 함수가 됩니다. 뭐 증명은 쉽죠. 그냥 f 빼기 g를 생각하면 실수부가 0이면 상수다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증명은 뭐 앞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으니까 제가 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따름 정리를 한번 잘 해석을 해보면 이거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면 얘는 실수부가 f를 사실상 완전히 결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실수부만 똑같으면은 함수 자체가 거의 똑같으니까 상수배 차이만 빼고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은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상 실수부만 결정이 되면 허수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2절로 넘어가서 이제 어널리틱
어널리티라고 나와 있는 게 이 해석적이라는 뜻입니다. 해석적이다. 근데 우리가 이 어널리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변수에서도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해석적 함수, 해석적인 함수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실변수에서 배웠었던 게 뭐냐면 어떤 fx가 어널리틱이다 라고 하는 거는 f가 자기 자신의 그 테일러 시리즈랑 같아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변수에서 배웠었던 어널리틱이었죠, 그렇죠? 항상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죠? 왜냐면 무한히 미분 가능하지만 해석적이 안 되는 애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실변수에서도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복소 함수에서도 어널리틱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복소 함수에서는 어널리틱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어널리틱이다,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선은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거는 우선 한 점에서의 어널리틱을 먼저 정의합니다. 연속도 그렇고 미분 가능성도 그렇고 국소적으로 로컬하게 보는 거니까 한 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다 라는 게 뭐냐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 근데 어떤 곳에서 미분 가능하냐면, 그 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네이버후드를 생각했을 때, 그 네이버후드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 어널리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정의를 봤을 때 바로 잘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좀 잘 곱씹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어널리틱이다라는 게 뭐냐면,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f가 미분 가능하다. 어디에서? Z0의 적당한 네이버후드에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어널리틱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점 Z0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적당한 네이버후드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엄청 작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적당한 영역만 존재하면 돼요. 근데 어떤 영역이어야 되냐면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 그래서 어널리틱이라는 게 뭐냐면 영역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미분 가능성은 한 점에서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어널리틱이라는 거는 어떤 영역에서의, 그러니까 Z0 근방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한 점에서의 어널리틱 얘기했으니까,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하다라는 거는 그냥 그 도메인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어널리틱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모든 점에서 모든 복소수에서 어널리틱한 거를 우리가 특별히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타이어 펑션은 모든 Z에 대해서 어널리틱인 거. 우리말로는 정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의 어널리틱은 한 점에서 어널리틱을 그냥 그 도메인에서, 그 영역에서 전부 다 어널리틱이면 그 영역에서 어널리틱이라고 부르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점에서의 어널리틱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냐면 적당한 네이버들을 찾아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모든 근방에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엄청 작은 네이버드 하나만 존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던 예제가 뭐였냐면, 요 FZ는 Z 제곱 같은 거, Z 크기의 제곱 같은 거.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Z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미분 가능한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딱 여기만 돼요. 그럼 얘가 어널리틱 할까?
사실 어널리티컬 후보는 Z는 0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0이 아닌 곳에서는 애초에 미분 가능하지도 않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Z는 0에서 어널리틱이 될까. 그러면은 0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네이버호드를 잡았을 때 이 네이버호드 안에 있는 곳에서 모두 미분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0 빼고는 애초에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0에서만 미분 가능하니까 0을 확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느 곳에서도 어널리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건 뭐 노웨어라고 부르죠. 노웨어 어널리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뭐 제가 계산을 하지는 않겠지만 FZ는 X제곱 Y제곱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얘는 축에 있는 데에서는 전부 다 어널리틱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널리틱한 데를 표시를 해보면 요 딱 직선들이 되겠죠. 근데 얘가 어널리틱한 게 어디냐? 그럼 이제 요 축 위에 있는 애들이 후보가 되는데 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그리는 순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노웨어 어널리틱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좋은 함수들, 폴리노미얼 같은 거, 다항식 인타이어 펑션입니다. 왜냐면 다항식은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뭐 모든 점에서 당연히 어널리틱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모든 복소수에서 어널리틱한 거를 우리가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런 분수꼴도 마찬가지로 분수꼴도 생각해보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점만 빼고는 다 괜찮아요. 애초에 분모가 0인 데에서는 우선은 정의도 안 되고 그렇지만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 미분 가능하고 어널리틱까지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 점만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Z는 1 이 한 점 빼고 전부니까 어떤 곳에서 잡아도 작은 네이버호드를 잡아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널리틱은 영역에 대한 얘기다. 그럼 이제 요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좀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한 점 Z0에서 어널리틱이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Z0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제 여기서 엡실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엡실론 네이버호드가 존재해서 요 전체에서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기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점에서 만약에 요 점 하나 뭐 Z1을 가지고 왔으면 Z1에서 미분 가능한 거는 알아요. 그러면은 Z1에서 어널리틱일까? 요거까지 한번 확장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뭘 따져줘야 되죠? Z는 1에서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Z1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작은 네이버호드가 잘 존재해서 델타가 존재하느냐. 근데 무슨 델타냐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쵸? 근데 얘가 다 오픈 셋들이니까 그쵸? 전부 다 오픈이니까 얘네가 전부 다 오픈이니까 우리가 오픈셋 정의에 의해서 아주 작은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어서 그럼 애초에 여기 안에서는 미분 가능한 것들만 다 모아놨으니까 왜냐면 Z0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네이버호드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모든 점이 다 미분 가능하고 그러면 Z1을 중심으로 델타 네이버호드를 잡아도 여기 안에 있는 점에서는 모두 미분 가능합니다. 모두 미분 가능. 따라서 Z는 1에서 어널리틱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결론이 이건데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하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근방에서 있는 모든 점들에서 어널리틱하다랑 동치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우선은 Theorem 5.16은 그렇게 제가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냥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인데 그냥 2차원으로 확장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2차원으로 확장을 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좀 뻔한 내용인 걸 알 수 있는데 F가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도함수들이 연속이다라는 거를 줘요. 이게 이제 언젠가는 쓰이겠죠. 뭐 필요하지 않았으면 주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점 x, y가 주어져 있으면은 어떤 델타라는 애를 잘 고를 수가 있는데 어떤 델타냐면 약간 평행 이동 시켜도 델타 D라는 집합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D라는 집합이 애초에 오픈셋이니까 오픈 앤 커넥티드니까 요런 델타를 항상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좀 더 자명한데 사실 이제 오픈셋이니까 경계가 없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D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어떤 한 점 내가 x, y를 잡아도 조금 움직였을 때 여전히 D에 있게끔 여전히 D에 있게 만들어주는 요 작은 H랑 K가 존재한다. 근데 특별히 H, K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거. 그랬을 때 얘네 둘의 차이는 함수값들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연속성이 어디에 쓰였냐라고 하면은 이 평균값 정리를 할 때 쓰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1차원에서 썼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냥 R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결국 뭐냐면 1차원에서 평균값 정리가 뭐였죠?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얘를 이제 이렇게도 쓰죠. f의 x 플러스 h 빼기 fx는 f 프라임 c의 h 이렇게 이 c가 존재. 그래서 두 함수 값의 차이를 내가 적당한 도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 이제 연속성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도함수들로 나타나고 요 뒤에 붙는 애들은 이 엡실론 1이랑 엡실론 2는 여전히 0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쓰려면 얘를 이제 f 프라임 x로 쓰고 뒤에는 OH라고 써서 이제 H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는. 이거는 이제 연속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C랑 X랑 충분히 가까우면 F 프라임도 같을 테니까, F 프라임도 가까울 테니까. 그게 바로 연속성 때문에 그렇죠. 요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요거를 잘 활용하는 게 목적이죠. 요 정리 증명 자체에 뭔가 의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평균값 정리를 이제 알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원했던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정리를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F가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조건이 U랑 V, 요 편도 함수들이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갖는다. 도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이다. UX, UY, VX, VY가 모두 연속이다. 아니면은 뭐 FX랑 FY가 연속이다 라고 뭐 써도 상관없겠죠. 편도 함수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 두 번째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F가 어널리틱이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보다 좀 더 센 거죠, 그렇죠? 이제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의 미분 가능성, 어널리틱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를 이제 다시 해보면 F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한 거는 편도함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라는 가정을 더 추가해주면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했을 때 디퍼런셔블보다 조금 더 센 어널리티까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예제처럼 Z의 크기 제곱 같은 것처럼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한데 어널리틱이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미분 가능성은 어쨌든 로컬한 거니까 국소적으로 뭔가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확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한데 그 영역에서는 전혀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딱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바깥에서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의 좀 좋은 성질들을 알아보려고 함수가 뭐 이렇게 좋아지면 어떤 성질도 가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더 뭐 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미분 가능하지 않다 끝. 이러니까 더 뭐 공부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보지 말고 어떤 영역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Theorem 5.17에 대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